나는 왜 고작 이 정도밖에 못 사는 걸까에 대한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왜 나는 고작 이 정도 위치밖에 안 되는 거며, 왜 나는 고작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며, 왜 나의 효율은 이 정도밖에 안 되며, 왜 나는 고작 딱 이 정도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나의 사회적인 위치는 왜 딱 이 정도며, 나의 경제적인 위치는 왜 딱 이 정도밖에 안 되며, 그냥 그래요. 분명히 저 사람들은 나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저 사람들한테는 나에 대한 문제점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조그만한 산을 하나 넘었어요. 예전에는 이 조그만한 산이 너무 높아 보였는데 엄청 하나 넘었네 결국에.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조그만한 산이 또 있어요. 아, 이거는 저번보다 2배인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순간 자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결과도 안 좋아져요. 산을 하나 정복하고 조금 정복하고 또 정복하다 보면은 되게 큰 산이 눈앞에 있어도 하면 되지라는 마인드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지나서 돌아봤을 때 그 잘잘했던 자갈돌 길이며 잔잔했던 바위산이며 지금 내가 직면한 이 산도 지금 당장은 무섭고 크고 막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긴 하지만 내가 지나온 길을 걸어온 걸 보니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중에 또 되면은 이 산조차도 별거 아니었는데 하는 날이 오겠지라는 마인드가 생겨요. 아주 날씨가 화창한 지금 점심시간인데 언니가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 아침에 또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는데 언니가 생각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쳐버리거든? 항상 생각이 너무 많아. 항상 진짜 생각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이 생각을 한번 진짜 조금 내 두뇌에 휴식을 줄 수 있게끔 좀 잠깐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뇌가 자꾸 안 쉬는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그래요. 근데 아무튼 언니는 일주일의 시작을 일요일이라고 봐요. 그 이유는 일요일에 언니가 그 전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내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뭐가 있는지 정리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점을 찾고 그런 시간을 쓸 수 있는 요일이 일요일이거든요. 또 일요일에는 언니가 또 그 돌아오는 주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뭘 해야겠다. 이번 화요일까지는 뭘 끝내고 수요일까지는 뭘 끝내고 그리고 이번 주 컨텐츠는 뭘 찍어야지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병원 재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이번에 이벤트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리고 카페는 지금 뭐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이번에 무슨 새로운 신메뉴를 뭘 개발해야 될까 그냥 그런 걸 모두 생각하는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은 항상 한 주의 마무리와 한 주의 시작을 같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이거든. 그래서 일요일에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오전 10시에서 11시부터 한 3, 4시까지는 또 언니가 좀 미팅을 많이 해요. 언니가 이제 직업이 하나가 아니잖아. 물론 본캐는 의사지만 언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병원 하고 있죠. 유튜브는 솔직히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렇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직업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언니는 카페도 하니까 카페 사장이기도 하죠. 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넣으면 넣는 거고 근데 이거 넣기 좀 민망하다. 너무 별것도 아니어가지고 얘는 좀 이렇게 그냥 이거는 그냥 취미라고 생각을 합시다. 특별활동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언니가 회사를 하나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또 벌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언니가 보통은 일요일을 그렇게 보내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통 기상 시간은 그래도 요새는 좀 많이 늦춰져가지고 7시 좀만 넘으면 그래도 요새는 기상을 해요. 근데 이제 좀 내가 오늘 그래도 좀 일찍 일어났다 하면 보통 6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아침에 항상 믹스커피 한 잔을 마셔요. 믹스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테라스에서 그냥 바깥에 보면서 멍 때리다가 저희 엄마 아빠도 일찍 일어나는 타입 제 동생도 일찍 일어나는 타입이라서 우리 집에서 제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저 아무튼 좀 일찍 일어나서 그날 하루랑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테라스에 이미 동생이랑 엄마가 나가 있어. 벌써 얘기 시작 중이야.
그래서 나도 이제 커피 한 잔 들고 막 이러면서 또 나가가지고 어제는 어땠고 오늘은 이럴 것 같아서 이럴 것 같고 이번 주는 어떨 것 같고 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연도에는 이러면 좋겠다. 그럼 내년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리고 10년 뒤에는 나는 뭘 하고 있겠지. 이런 얘기를 정말 지겹도록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병원을 10시 정도에 출근을 해요. 10시에 출근을 하고 진료는 8시 30분에 끝나고 8시 반에 모든 진료가 끝나고 나면 그날 컨텐츠 정리를 쫙 하는 거죠. 내일 뭐가 올라갈 거고 이번 주에 무슨 내용이 올라갈 거고 컨텐츠 소재가 떨어지면 또 맨날 아침 출근할 때 찻속과 퇴근할 때 찻속 가서 항상 생각을 하고 샤워할 때 생각하고 그냥 모든 게 지금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언니는 컨텐츠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냥 모든 일상이 일이 녹아져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살거든요. 이제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보통 9시에서 9시 반쯤에 집에 도착을 해. 어쩔 때는 10시쯤 도착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루가 끝나. 집에 10시쯤 도착하면 그때 저녁을 먹어요. 그때 저녁을 먹고 이제 또 잠깐 휴식하고 우리 고양이들 똥 치우고 뭐 하고 정리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또 금방 시간 12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하루가 끝나는 느낌? 이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의 삶이에요. 그리고 토요일날 되면은 똑같이 출근 시간은 똑같아요. 일어나는 것도 똑같고 대신에 퇴근 시간이 좀 빨라. 5시. 5시에 모든 진료가 끝나거든? 근데 언니는 여기서 일이 끝나지가 않아. 5시 되면 언니는 또 미팅을 해야 돼요. 사업하는 거가 있어서. 또 미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획을 해야 되고 이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 이제 시장 조사해야 되고 막 그냥 계속 일에 미쳐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사교 모임이나 누구를 놀려고 만나는 것 자체가 내 개인적인 생각엔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냥 귀찮아요. 힘들고 저는 제 일하는 게 좋고 제 온전히 나 스스로 관련된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일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놀고 이런 것도 한 번씩 리프레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씩 당연히 필요한 거고 리프레시가 되죠. 근데 그거를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하진 않는 것 같아.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인 것 같아요. 많으면. 그렇게 지금 언니는 살고 있고 저는 항상 제가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가 됐든 간에 그냥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 완벽해지려고 끊임없이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편해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머리가 솔직히 최근에는 많이 빠개질 것 같아요. 나는 왜 고작 이 정도밖에 못 사는 걸까에 대한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왜 나는 고작 이 정도 위치밖에 안 되는 거며 왜 나는 고작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며 왜 나의 효율은 이 정도밖에 안 되며 왜 나는 고작 딱 이 정도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나의 사회적인 위치는 왜 딱 이 정도며 나의 경제적인 위치는 왜 딱 이 정도밖에 안 되며 그냥 그래요. 나의 생각이 어릴 때도 있고 그 어린 게 내 스스로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때 내 모습이 보이고 그럴 때마다 또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되고 항상 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외부로 돌리면 내 마음이 편할 텐데 항상 그 문제점을 나 스스로 내 자신 내부로 돌려서 그게 너무 괴롭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요새 드는 생각이 그거야. 나름대로 지금 되게 매 순간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했지만 왜 나는 고작 딱 이 정도밖에 못 사는 걸까? 그래서 그 해답을 얻고 싶어서 세계에서 되게 명예도 있고 세계에서 상위 1%라는 집단들의 그런 유명하신 분들이 강의하는 내용을 한 번씩 보고 요 근래 그런 거를 찾아보게 됐어. 원래는 그 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찾아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 난 나 혼자 잘하면 된다 생각을 해서. 근데 요새 드는 생각은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이 계속 없이 멈추는 느낌이라 성취감이 들지 않아서 언니가 너무 괴롭고 왜 막 우울감이 드는 거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도대체 나의 문제점은 뭐길래 이럴까 싶어서 그 문제점을 찾고 싶어서 되게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을 되게 도와주고 싶은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 유튜브 영상만 쳐도 동기부여 영상도 되게 많고 막 많잖아. 그래서 도대체 거기에서 나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최근에 막 그런 걸 찾아봤는데 언니가 되게 놀랬던 게 뭐였는 줄 알아?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봤는데 나 너무 깜짝 놀랐어. 내가 그동안에 우리 친구들한테 했던 말들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야. 근데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나에 대한 문제는 뭐길래 그 사람들의 마인드도 그렇고 나에 대한 마인드도 나도 나 스스로의 마인드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36이나 먹었는데도 아직 이 자리인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요새. 오히려 현타가 더 왔어. 나도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 자리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딱 생각이 나는 게 있어. 나는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고 했지만 잘하지는 않았나 봐.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더 머리를 쓰고 내가 더 좀 감정적인 것보다도 이성적으로 더 판단을 열심히 하고 그런 거를 실행력에 옮겼다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지금 내가 열심히 뭘 하고 있는 거에도 내가 헛구멍을 파는 걸 수도 있죠. 저번에도 말했지만 B라는 구멍을 파야 되는데 A라는 구멍만 겁나 열심히 파는 거죠. 그러면은 절대 B라는 구멍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단 말이죠. 제가 지금 그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내가 이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분명히 저 사람들은 나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저 사람들한테는 나에 대한 문제점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쟤 왜 저 정도밖에 못하지? 저러니까 저러고 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면. 그래서 지금 계속 언니는 언니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탐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근래.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가 만족을 하고 누릴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참 누가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죠? 이러다 보면은 또 이 구멍 파고 저 구멍 파고 요 구멍 파고 그러다 보면은 실패를 하다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도 언니가 한번 했던 말이 뭐였냐면 언니는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 실패를 할 수 있어. 실패를 해야지 다른 거를 도전을 할 수 있잖아요. 1을 도전하고 실패를 해야지 2라는 도전을 할 수 있고 또 2를 도전했는데 실패하면 3이라는 도전을 할 수 있어요. 또 3이라는 도전을 하고 실패하면 4라는 도전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지쳐서 기력이 딸리는 일도 있겠죠. 근데 이때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언니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언니가 36 지금 됐지만 언니가 그동안에 실패했던 모든 일들 있지. 근데 하지만 나는 그 실패할 때마다 항상 그 일에 정말 진심이었고 되게 열심이었고 열정적이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실패했던 그 기억과 그때 했던 그 능력들과 그때 했던 그런 나의 작업 능력, 작업 효율이 사라지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실패했던 모든 일들이 총집합이 돼서 그거를 한 분야에 쏟을 수 있게끔 자기 스스로한테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요. 저 스스로한테. 너무 좋아요. 그거를 요새 언니가 조금 경험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실패 아닌 실패? 왜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세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까? 이걸 자꾸 탐구하고 고민하고 이러는 것도 하나의 실패 아니면 실패라면 실패인 거겠죠? 그런 거를 계속 탐구하고 거듭 나가면서 내가 한층 성장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지금 들었던 이 모든 생각들이 나중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켰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느 순간 되면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은 그 일에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은 일머리가 생기고 하다 보면은 일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꼭 일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이게 꼭 공부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이게 꼭 삶의 어떤 특정한 분야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 언니는 그냥 언니의 삶 자체가 또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렇게 실패와 실패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그게 경험이 되고 그게 소중한 자산이 되어서 나중에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했고 그냥 그래서 언니는 또 생각한 게 지금 현실에 되게 충실하자.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건지는 제가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수정되고 실패하고 수정하고 실패하고 수정하고 이러면서 완성형에 가까운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언니는 지금도 언니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우리 친구들한테 또 해주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는 이게 공부가 됐던 인생이 됐던 자기 일이 됐던 뭐가 됐던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 설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목표 설정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또는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시적인 목표와 미시적인 목표가 있어. 그래서 언니는 막연한 목표를 먼저 설정을 했어. 예를 들어서 언니가 의사가 되기 전에 난 무조건 의사일 거야. 왜? 멋있으니까. 그 전에 더 거시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거였냐? 나는 무조건 간지나고 멋있는 삶을 살 거야. 나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에서 파생이 됐어요. 너무 막연하죠. 멋있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 게 멋있는 사람일까? 멋있는 삶이라는 기준 자체도 사람마다 상대적이고 다 다르죠. 저의 기준은 멋있는 삶은 그냥 제가 다 누릴 수 있는 삶.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삶. 여유로운 삶, 시간적으로 여유, 또 경제적으로 여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삶. 그게 제 기준에서 멋있는 삶이었거든요. 그게 제 기준에서 멋있는 삶이었는데 그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막연한 목표 설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뭔가가 필요했어. 그게 뭐냐면 의사라는 직업이었어요. 의사해야겠다. 그냥 의사가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의사를 했어요. 근데 의사를 하려면 또 더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 의대를 들어가야 되죠. 의대를 들어가기 위한 입학 조건에 대해서 또는 나의 능력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를 탐구를 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를 탐구를 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걸 할 수 있는 능력치인지를 대충 짐작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한계는 없어요. 왜냐면 한계는 뚫으면 되거든요. 한계는 뚫을 수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제 한계를 못 느껴봐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을 하나 봐요. 그러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또 거기에 더 구체화되려면 의대를 들어갔어요. 지금 당장 의대가 유급이 안 되고 쭉 가려면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또 살짝 더 구체적인 게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세한 목표 설정을 세우는 거죠.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되는 거죠. 바로 앞에 현실에 있는. 예를 들어서 2주 뒤에 시험이야, 3주 뒤에 시험이야. 그러면은 이제 목차를 펴요.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주일 안에 끝낼 거야. 일주일 안에 끝내기 위해서는 양을 하루에 이렇게 세분화할 거야. 만약에 12단원이 있다면 내가 이걸 4일 안에 끝낼 거야. 그러면은 하루에 3단원씩 보면 되죠. 저는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냐면 시간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한에 따라서 움직여요. 시간을 쓸 때는 정말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기한을 줘요. 크게 기한을 두고 그 기한을 하루로 나눠요. 하루 단위예요. 저한테 시간의 단위는 시간과 분의 단위가 아니라 하루의 단위예요. 또는 주의 단위고 또는 몇 달의 단위고 또는 1년, 2년, 3년, 년의 단위예요. 저한테 시간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몇 분, 몇 초, 몇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하루에 나는 세 단원을 끝낼 거야. 그거예요. 만약에 세 단원을 일찍 끝냈으면 잠을 일찍 잘 수 있겠죠. 더 잠을 많이 잘 수 있겠죠. 만약에 하루에 세 단원을 내가 잠을 못 자면서 지금 또 계속 붙잡고 있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또 다음 날에는 그 나머지 세 단원이 또 쉬울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4일 안에 이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이런 조그마한 목표 설정을 해나가야 돼요. 목표 설정을 하고 그 시험에 너무 쉽게 합격을 해버리면 조그마한 산을 하나 넘었어요. 예전에는 이 조그마한 산이 너무 높아 보였는데 엄청 하나 넘었네. 결국엔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조그마한 산이 또 있어요. 이거는 저번보다 2배인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순간 자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결과도 안 좋아져요. 그러고 나서 또 조금 있으면 또 더 큰 산이 있어요. 이상하게 산을 하나 정복하고 조금 정복하고 또 정복하다 보면은 되게 큰 산이 눈앞에 있어도 하면 되지라는 마인드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지나서 돌아봤을 때 그 잘자랬던 자갈돌 길이며 잔잔했던 바위산이며 뭐 그런 산들이 되게 조그매 보이거든요. 진짜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그 당시에는 왜 저렇게 힘들어했지? 내가 그 당시에는 왜 저거 가지고 무서워했을까? 지금 내가 직면한 이 산도 지금 당장은 무섭고 크고 막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긴 하지만 내가 지나온 길을 걸어온 걸 보니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중에 또 되면은 이 산조차도 별거 아니었는데 하는 날이 오겠지? 라는 마인드가 생겨요. 이런 마인드를 우리 친구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언니가 하고 싶은 말은 끝. 다 했어. 우리 깔끔하게 마무리하자. 안녕.